여러분, 혹시 어릴 적 친구들과 했던 의자 뺏기 게임 기억나시나요? 음악이 흐를 땐 다 같이 웃으며 의자 주변을 돕니다. 하지만 음악이 딱 멈추는 순간 분위기는 180도 바뀝니다. 남은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밀치고 몸을 던져야 하죠. 지금 2026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바로 이 살벌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의자는 실물금이고 춤을 추던 사람들은 각국의 중앙은행과 거대 투자자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내 통장에 찍힌 금 100g이라는 글자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당연히 그만큼의 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2025년 말 세상을 뒤흔든 은대란을 겪으며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종이 금의 시대가 저물고 유령 금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도대체 왜 세계는 갑자기 그 무거운 금괴를 비행기에 실어 자국으로 나르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작년 겨울 금융가를 강타한 황당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선물 시장에서, 즉 지금 정한 가격으로 나중에 거래하는 시장에서 계약 만기가 됐는데 창고에 은이 없었던 겁니다. 원래 선물 시장은 미래의 위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어느새 실물 없이 종이로만 사고 파는 투기판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그런데 막상 만기일이 되자 창고 문은 닫혀 있고 재고는 0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내 은 내놔라고 아우성치자 거래소는 결국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물건 없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받고 나가세요. 금융 용어로 이걸 강제 현금 청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비유해 보겠습니다.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는데 주인이 손님, 주방에 밀가루가 없어서 짜장면을 못 만듭니다. 대신 짜장면값 환불해 드릴 테니 돈 받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What's going on? Why did it stop? I don't know. The whole line is down. Get clear of the steam. 여러분이라면 돈 받았으니 됐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기업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기차를 만들거나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삼성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잘 통하는 실물은이 반드시 필요한데 거래소가 돈만 던져주고 물건 없다고 하면 공장은 멈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작년 말 산업계가 공포에 떨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실물이 없는 금융거래는 위기 상황에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상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죠. 도대체 왜 갑자기 사람들이 종이 대신 실물을 찾기 시작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달러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서방 세계에겐 정의로운 제재였지만 브라질, 인도, 중국 같은 신흥국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내가 평생 모은 달러와 국채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걸 금융 용어로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가장 믿는 친구 집 금고에 내 전 재산을 넣어뒀는데 그 친구랑 사이가 틀어지자마자 그가 현관 비밀번호를 싹 바꿔버린 상황입니다. 내 돈은 분명 저 문 너머에 있는데 친구가 문을 안 열어주니 꺼낼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신뢰가 깨지자마자 거대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그 빈자리를 금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뉴욕 금고 못 믿겠다. 우리 금 내놓아라며 실물 인도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엔 런던이나 뉴욕 금융회사에 종이 영수증만 받고도 안심했지만 이제는 내 눈앞에 내 나라 금고에 가져다 놔야만 믿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은행이 꽁꽁 숨겨온 영업비밀, 종이금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금 통장을 만들거나 금 ETF를 살 때 진짜 그만큼의 금이 은행 금고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미배정 계좌입니다. 쉽게 말해 동네 헬스장, 라커룸과 비슷해요. 헬스장에 라커가 딱 100개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주인은 회원을 1000명이나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000명이 동시에 운동하러 안 올 거라니까요. 이게 바로 은행의 돈벌이 수단입니다. 금괴 하나를 금고에 넣어두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거 당신 금입니다라고 증서를 파는 겁니다. 수수료는 100명한테 다 받으면서 말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 부분지급 준비제도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합법적인 오버부킹인 셈이죠. 평소처럼 평화로울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처럼 전쟁 공포가 확산되어 1000명의 회원이 동시에 내 라커 열쇠 내놔 라고 달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헬스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은행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에이, 설마 미국 대형은행이 그런 사기를 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2007년 모건 스탠리 사건을 보세요. 고객들에게 실물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꼬박꼬박 보관료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는 금을 사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던 게 들통났습니다. 결국 소송에서 져서 거액을 배상해야 했죠. 그들은 금을 판 게 아니라 금이라고 적힌 종이 쪼가리를 팔았던 겁니다. 더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 JP 모건 사건입니다. 이들은 잊지도 않은 금으로 가짜 매도 주문을 냈다가 거래가 체결되기 직전에 취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걸 스푸핑, 즉 허수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8년 넘게 금과 은의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금값이 너무 오르면 달러가 약해 보이니까 시스템 차원에서 이런 가짜금 시장을 묵인해왔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Cargo hold secure. Proceed with the next pallet. Roger that. Move it up. 하지만 이제 꼬리가 밟혔습니다. 런던과 뉴욕 지하금고에 잠자던 금들이 비행기와 배에 실려 동쪽으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금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종이금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실물금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서방의 은행들은 종이를 팔고 동방의 국가들은 실물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제 세상은 변했습니다. 음악은 멈췄고 의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허상 위에 쌓은 종이 자산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단단한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내가 가진 금 상품이 실물 인도가 가능한 배정 계좌인지 아니면 돈으로만 돌려받는 미배정 계좌인지 약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진짜 내 금이라면 보통 보관 수수료를 따로 내야 정상입니다. 위기의 순간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은행의 약속이 아니라 내 금고에 있는 실물뿐입니다. 흐름을 읽는 자만이 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